이런 식으로 요거 인도판이 아시아판과 충돌하면서 밀려 올라간 겁니다. 여기만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가 돼요? 히말라야 산맥.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 이런 이론들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지질학자들,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노화홍수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8,000m 이상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살폈고요. 두 번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노화홍수를 일으킨 물의 두 번째 출처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단 얘기죠. 성경 기록을 보면 창세기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궁창이라는 것이 창공이라는 뜻이 창공. 공간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하늘 아래의 물.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다 바닷물이에요. 지표수 바닷물.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 지금 없잖아. 없죠. 노아 홍수 때 다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늘 위에도 뭐가 있었다? 물층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표현이 이겁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뭐가 열렸다?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서 지표수가 된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자, 이 상황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왼편은 홍수 전의 상황이고 오른편은 홍수 후의 상황이에요. 뭐가 다 내려온 거죠? 하늘 위의 물이. 근데 홍수 전에 저 대기 상태가 맞다면 태양빛이 오죠. 그러면 이게 감싸고 있어요. 지구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나오죠? 온실 효과가 나옵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라는 게 뭐냐면 태양빛을 여기서 제일 많이 받지만 이 대기층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체가 따뜻해지는 현상입니다. 온실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그 담배 농사, 이거 담배 건조 시설이라고 해서 온실을 만들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뭐냐면 태양빛이 직접 쬐면 안 되는 요 일부 영역을 위에 거적대기로 덮어요. 그 온실 안에는 그 그늘이에요. 왜 그걸 만드느냐? 거기다가 식물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발화시켜서 새싹을 만들 때는 태양빛이 직접 오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을 만드는데 태양은 여기만 찌지만 이 가려져 있는 이 안쪽까지 전체가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걸 무슨 효과라고 하느냐? 온실 효과. 요즘에도 쓰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지구가 온실 효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갔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극지방이든 적도지방이든 전체가 어떻다? 기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이게 다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늘 위에 물의 막이 사라졌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극지방은 태양빛이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 마이너스 70도까지 갑니다. 적도는 한낮에 40이 뭐예요? 지금 유럽 낮 기온이 지금 48도 이렇게 나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은 에어컨 문화가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선풍기밖에 없어요. 이런 게 홍수 후의 상황이더라. 참 목사님 말씀은 그럴듯한데 그 뭐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구본 위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북극. 여기가 소련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이게 캄차카 반도. 이건 알라스카. 여기 캐나다. 북극이죠. 빨간 점 찍혀 있죠. 뭘 위에서 찍은 거죠, 저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맘모스입니다. 맘모스에 냉동 사체가 발견된 지점들을 찍어 놓은 거예요. 화석이 아닙니다. 화석이 아니에요. 맘모스의 냉동 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발견되잖아요. 그죠? 네. 한두 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녹여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위장을 해부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위장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열대 쇠파리의 알이 아직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맘모스 새끼가 쇠파리 알을 먹고 산다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열대성 쇠파리가 서식하는 지역은 이런 울창한 나무들이 살죠. 이 이파리에 열대성 파리가 알을 여기다 산란을 한 거죠. 이걸 뜯어먹었죠. 초식동물이니까. 근데 그게 이 윗속에 들어갔는데 소화도 되기 전에 냉동된 거예요. 급속 냉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디 하나 썩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참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북극 근처에서 여기서 맘모스의 냉동 사체가 발견된다라는 거는 썩은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맘모스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냉동 상태로 묻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던 그 지역에 이 거대한 나무들도 살고 있었던 기후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런 건 지금 북극에 없어요. 그죠? 거기 이끼류만 산다고. 툰드라라 그래서. 이끼류. 낮은 거. 이런 그 화렵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이게 또 말씀 전하다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어떤 분들은 그러다 그 목사님 구라 한번 끝내준다. 보십시오. 북극 또 찍었어요. 이게 그린란드라고 하죠. 이 빨간색 친 이 원 지역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죠? 사진 보여드릴게. 이런 거야. 스네이크, 뱀. 이게 토터스라고 합니까? 야생거부. 엘리게이터, 악어. 이게 다 무슨 동물이죠? 열대성 동물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살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와요.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나왔다니까? 또 식물은 여기 레드우드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그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 파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나무냐? 저기 동그라미 친 원이 있죠? 저게 사람이에요? 저게 저 정도 보일 정도로 커요. 이런 나무들이 레드우드가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북극지방에 열대성 쇠파리의 알이 산란될 만한 열대 우림 지역이 있었다 없었다? 제 말이다 증거다. 이거 왜 나오냐고. 왜 나와요? 여기 잠깐. 홍수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셔야 돼. 궁창 위에 물이 막이 있었어. 그 지구를 감쌌기 때문에 온실 효과로 북극이든 적도든 지방 간에 극한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따뜻했어요. 아멘 되세요? 증거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니까 환경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지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자, 이 태양빛이 오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지구가 있어요. 이게 지구야. 그러면 지구 위에 물의 막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은 지표면까지 내려와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요거 세 개. 여기 잘 보시라고. 여기 깔딱깔딱 하는 거 세 개 있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거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거예요. 이거를 우주방사선이라 그래. 근데 이게 하늘에 물이 막이 딱 사라지면서
이걸 막아주던 이게 딱 지구까지 내려오는 식으로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인체에 무슨 영향을 줄까? 사람이 금방 늙어버려요. 네,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수 반반 얼굴이라고 여기 지금 일부러 갈랐는데 여기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여드릴게. 여기 다 얽었죠? 이쪽은 그냥 늙은 정도. 그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 트럭 운전수가 특이하게도 자기는 창문을 열지 않으면 답답해서 운전을 못한대. 그래서 계속 대륙을 횡단하는 이 트럭 운전수인데 옆에 있는 창문을 항상 내리고 다녔다라는 거야. 그 햇빛이 어디서 비쳐요? 여러분 미국 대륙이나 우리나라 간에 운전대가 왼쪽에 있어요. 운전수가 창문을 열면 왼편 얼굴이 태양이 계속 들이닥쳐요. 맞죠? 그러니까 자,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태양빛에 함유되어 있는 자외선이 사람의 노화에 저 정도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난 건데 저분들 누군지 알죠? 비행기 승무원들이에요. 근데 저 직종이 방사선 피폭량 1위예요. 1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주 방사선 피폭량이 승무원들이 받는 피폭량이 예상보다 높다. 그래가지고 기사로 만든 거야. 여러분 여기 재밌어요. 항로가 북극을 통과하는 항공기 항로 잘 개설 안 하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북극 지방을 통과하는 게 직선거리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 안 해요. 이유가 뭐냐? 자외선이 거기에, 지구 자력선이 거기에 갑자기 몰려들기 때문에 통신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이 새 들어가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극광, 오로라. 태양에서 출발한 그 방사선이 지구의 꼭다리 쪽으로 싹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우주 피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항로 피해요. 네, 이분은 누구냐?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91년도에 기고한 거예요. 900살 수명이 가능했대. 어떤 전제하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환경 하에서. 노아 홍수전 하늘에 물해층이 존재했고, 여기 나옵니다.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고 지구 전체에 온난한 기후가 존재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얼마가 가능하다? 인간 수명 900살이 가능하다. 여러분 아까 노아 몇 살에 홍수 났다 그랬어요? 600세. 노아 몇 살까지 살죠? 950인가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야. 성경을 믿으려고 창세기부터 폈는데 읽다가 아니 뭐야 900살? 아이고 어떻게 이걸 믿으라고 써놨어. 에이 다음에 믿지. 잠깐만 좀 생각하고 다음에 올게.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도표 만든 거예요. 이게 안 보일까봐.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 여기가 100살, 여기가 1000살이에요. 요건 아담부터 중요한 인물들 살아간 거예요. 그 아담이 몇 살 살았냐 이거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 중간 지점 이게 노아입니다.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노아 시점 여기와 이게 갑자기 수명 곡선이 떨어지고 이렇게 안정화됩니다. 여기와 여기가 달라. 그죠? 예,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평균 연령대가 900살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여기 하나 꺾어졌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 왜 그래요? 라멕이 노아 방주에 못 탔거든. 노아와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만 살아. 아버지는 그때 죽었어. 그러니까 천수를 못 내려서 나이가 찍은 거예요. 아,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천수를 내렸으면 이 근처에 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수명 곡선이 급강하하더니 지금은 100살 인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아, 맞네. 제 얘기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보. 믿을까 말까? 마음을 안 주시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좀 있냐? 내가 워낙 믿음이 약해가지고 증거 몇 개만 좀 줘. 도와줘. 증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이죠. 육하 원칙에 따라 돼 있다 그랬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틀린 거짓말인지 아예 증명이 가능해. 증명이라고는 좀 말씀이 좀 너무 세다. 증거 추적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가 드러나게 돼. 거짓말하면 들통나는 거예요. 육하 원칙대로 기록했어. 성경이. 어디에 머물렀다? 아라랏산 지금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5,160m면 백두산 2배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위는 만년설이 있어요. 위치는 여기쯤 됩니다. 터키 있죠? 이렇게 이게 터키예요. 여기가 이란이 이렇게 옵니다. 이란이. 여기 지금 두 나라가 싸우다가 분리됐는데 여기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그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그래서 이게 항공사진이에요. 큰 산, 작은 산. 근데 재미있게도 이 산 이름이 페르시아인들은 이걸 노아의 산이라고 그냥 불러요. 터키족은 방주의 산, 고통의 산이라고 그래. 쿠르드족은 재난의 산. 미국인들은 그냥 마더 마운틴. 성경과 기독교 전파되기 전부터 이렇게 불러요. 아이 우연이겠지. 여기 보십시오. 이거 뭐 같아요? 아라랏산이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세 나라 국경지대에 있다 그랬죠. 아르메니아가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장을 저렇게 사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산 위에 여기 물이 있어요. 아라랏산인데 물이 있고 산 위에 배 하나 올라가 있죠. 잘 보여드릴게. 맞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이냐? 아니에요. 역사 대대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책 표지예요. 책 표지.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라는 기록이 담긴 책들이 이렇게나 많아.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목격자가 한 200명 이상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도.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1269년에 마르코 폴로, 이거 들어봤죠?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는 거를 쓰신 분이 우리나라도 왔다 갔어요. 이분이 동방견문록, 그분의 동방견문록에 이 산에서 방주를 본 사람에 대한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1876년에 제임스 브라이스라고 이게 귀족인데 귀족은 원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탐험 좋아하면 막 돌아다녀.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분이 단신 등반을 했어요. 해서 4피트면 1.2m짜리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이거 추가적으로 발견했어야 되는데 왜 묻혔나 했더니 요 시기가 진화론이 나온 때야. 그래서 엄청난 취재를 받았지만 진화론 영향으로 과학자들이 불신해가지고 묻혀버려. 요거 몇 년 또 지났죠? 1883년 터키 위원회에서 야, 그 자꾸 뭐가 나온다더라 거기. 근데 여기 자 보세요.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3국경지대면 터키가 보기에 그게 국경지대에 뭐가 자꾸 인공 구조물이 있다. 나무로 만든 뭐가 있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한번 올라가 봐야죠. 혹시 저쪽 나라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망대 세운 거 아니야? 해가지고 터키 위원회가 탐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빙하에 튀어나온 매우 짙은 나무 거대 구조물을 봤다.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1902년 가니까 아르메니아에 농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르메니아에서 그 아라랏산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어린아이 때에 어린 시절에요. 삼촌 따라서 요 아라랏산에 갔다가 이 해에 3년인지 4년인지 온난 기후만 3년 연속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빙하가 많이 녹아내린 상태라 뭐를 발견했느냐? 방주를 보고 이게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노인입니다. 어렸을 때 올라갔다. 그래서 이건 방송 기자가 인터뷰하는 거고 이 그림이 뭐냐면 자기 기억을 설명을 해주고 화가 보고 그리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이 조지 하고피안 이분 죽었어요. 나이가 당연히 돌아가실 때 같았어요.
또 1916년에 러시아, 지금은 아르메니아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소련 연방이었죠. 아르메니아가. 그러니까 러시아 비행사가 야, 그 국경지대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순찰하다가 반주 잔재물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사가 목격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정 러시아 황제가 군인 2개 중대를 파견했어요. 올라가서 조사해봐. 해가지고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황제에 전달하려고 넘겨줬는데 넘겨준 이틀 뒤에 공산혁명이 나서 황제가 추방되고 이 문서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증언만 나와요. 저는 생각이 이래요. 아이, 그거 좀 남겨놓지. 왜 없을까? 하나님이 허가 안 하셨어. 그럼 다 믿잖아. 어?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지 보시고 허가하셔야지. 여기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1955년에 우리나라 6.25 동란 때죠. 페르난도 나바라는 프랑스인 탐험가가 실제로 등반해서 빙하니까 크레바스가 있어요. 거기서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1.5m짜리. 이건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거 영화로 한번 제작한 겁니다. 잠깐 영상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시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시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의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날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시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이 사진은 뭐냐면 네덜란드 TV, 국영 TV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KBS 기자쯤 해당됩니다. 그 얀반텐 보시라는 기자가
그 달나라 갔다 온 제임스 어윈이 있어요. 이거 우주 비행사죠. 이 둘이 친구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뭐가 있다고 하니까 휴가 내가지고 경비행기로 여기 한번 투어 좀 하자 하다가 비행기에서 찍었어요. 이게 뭐 나오죠 이게? 괴짝 같죠? 자, 산 꼭대기에서 화석이 발견됩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맥 높이가 한 8,000m 돼요.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근데 이게 눈이 덮였을 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잘 보면 이게 뭐가 있어요. 그죠? 결이 있죠, 결. 예, 눈이 녹은 상태도 보면 이 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옐로우 밴드라고 합니다. 노란 띠 지역. 그게 뭐냐? 이게 지층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지층. 예? 지층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화석으로? 조개 화석이 나와요. 암모나이트라는 조개 화석이.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왜 8,000m, 7,000m 높이에 있는 산에 뭐가 거기 묻혀 있다? 조개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바다에서 나와야지. 조개가 왜 산 꼭대기에서 나와요? 조개가 올라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조개가 바다 속에서 사는 동물이죠. 근데 그게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밀어 올려진 거예요. 아까 제가 해양 지각 이론에 의해서 판들이 갈라지고 인도판이 밀고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맥을 밀어 올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질학자들이 얘기한다고.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북미의 로키 산맥 있죠. 여기도 가보니까 신문 기사인데 위에가 23m 어룡 화석이라는 거예요. 한자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디느냐? 여기 잘 안 나오네. 해발 몇 미터? 예, 그러니까 해발 2000m 그 높은 지역에 길이가 23m짜리 어룡의 화석이 거기 왜 나오냐고요. 어룡이라는 게 뭐죠? 물고기 용이에요. 어디서 사는 용? 바다에서 사는 공룡. 근데 왜 그게 2000m 산속에서 나오냐고. 언젠가 거기까지 물이 찼단 얘기지. 찬 적이 있었다란 얘기지. 맞죠? 여기 보세요. 남미 안덱스 산맥. 여기 캠핑하는 분이 있네. 굉장히 높은데 여기 쭉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 같아요? 여기 사람들 둘이 여기 서 있죠. 여기.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동글동글한 바위 같아요? 현장 사진. 이상하죠? 그죠? 조개예요. 조개 화석이라고. 여기 이분이 여기 조개 있죠? 요 깔고 앉아 이거는 굴 화석이래요. 굴. 몇 미터에서 나와요? 3200m. 아니 조개가 발이 없는데 어떻게 3200m까지 올라가서 화석이 되냐고.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뭐가 찬 적이 있었다. 그거 어떻게 저렇게 커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환경이 온난한 환경이기 때문에 생장 한계에 제한이 없어요. 사람도 몇 살까지 살아요? 900살. 동물들은 무지하게 큰다고. 예? 지금은 없지. 여기 보세요. 칠레. 칠레가 어딘지 아시죠? 남미예요. 칠레에 이게 산악 지역을 쭉 타고 내려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그러면은 산악지방 중앙 정도쯤에 쭉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고래 화석을 발견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몇 마리? 여기 고래 화석 보이죠? 도로공사 하다가 여기 구경해요. 그죠? 고래들이 왜 이 해발 1800m 이 고도에까지 올라가서 죽었을까? 누가 거기 갖다 옮겨다가 화석 만들려고 옮겨놔서 묻을 수도 없어요. 무게 때문에.
고래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만큼 물이 찬 적이 있었다. 납득이 좀 되십니까? 그럼 그 홍수가 그렇다고 치자. 어? 홍수가 그 많은 물이 지금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성경을 또 뒤져봐야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바닷물을 모아서 어떻게 쌓았다? 바닷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아요? 할 수 있는 분. 얼리면 돼요. 얼리면. 얼음이면 쌓죠. 에? 여기 보세요. 이게 남극 대륙입니다. 요 조금 더 하얀 게 이게 원래 남극 대륙이고 약간 옅은 이 흰색은 바다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바다의 얼음이 다 녹았을 때 측정하면 대륙만이면 이렇게 돼요. 바다는 녹았다 얼었다 합니다. 근데 이 남극 대륙 관심 없으시잖아. 남극 대륙 관심 없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여기 비교하시라고 미국 지도를 딱 갖다 얹혔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미국 지도의 2배예요, 2배. 한마디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북미 대륙 전체 넓이만큼 돼요, 이게. 그런데 여기 요 지점, 이게 저 빙하 속에 보스텍 레이크라고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지점을 과학자들이 드릴로 뚫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2.2마일에 여기 이게 보스텍 호수예요. 2.2마일이면 우리 단위로 하면 3.5km 깊이가, 그러니까 빙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이게 땅이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굉장히 두껍게 온 그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고, 남극빙하 평균 두께를 재봤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나와요. 2160m. 제가 아는 정보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한라산이 1900몇 m죠? 그거보다 높은 높이로 얼음이 얼마를 덮고 있다? 미국 영토의 2배 높이, 2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2160m짜리 얼음이 딱 덮고 있어요. 왜 설명드리느냐? 이 쌓았잖아. 하나님이 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셨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2160m를 다 녹여가지고 물이 되게 하면 바닷물의 해수면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봤어. 근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요. 바다 표면적에 남극 대륙이 2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 2160m짜리 빙하를 26조각으로 딱 잘라. 그 한 조각씩 덮으면 바다 다 덮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있나? 그 계산을 해봤어. 2160m를 여러분 남극 대륙의 26배가 바다 넓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26조각으로 잘랐더니 83m쯤 돼요. 이 한 캐가. 근데 이게 83m의 해수면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육지 면적도 덮어야죠. 그 다음에 남극 대륙 자체도 한 캐는 남겨놔야지. 어? 그래서 추정했더니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66m 올라간대요. 이게 잘 아시라고 사진 가져왔어요. 63빌딩 보이죠? 어디쯤 찰까 했더니 이만큼 차.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한 70% 이상이 다 물에 잠겨요. 물이 어디 가긴 무더기같이 쌓았다니까. 이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못 쌓았냐? 못 쌓아요. 여기 다시 보세요. 일관되다고. 북극지방이 하늘에 물이 막이 있었을 때는 온실 효과 때문에 거기가 극한의 그 기후가 아니에요. 따뜻해. 얼음이 안 얼어. 근데 이게 딱 홍수로 지표로 다 떨어지니까 태양빛이 오고 여기는 그냥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며칠 만에 추워져요. 하룻밤새 추워져요. 모르시는구나. 아까 적도지방의 이 지금 현재 기온입니다. 평균 기온이 한 40도 된다 그랬죠. 적도지방에. 밤에 영하 가까이 떨어져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급격하게 온 거예요.
또 깊은 물은 어디에다 두셨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 했더니 바다와 육지 면적이 바다가 70%, 육지가 30%밖에 안 돼요. 면적 비례로. 면적으로 보면 잘 몰라. 그래서 입체로 봤어.